소년 삼국지 제64화 밀칙과 피의 서약. 허도의 밤은 깊어가고 유비는 잠 못 이루고 있었다. 흑룡곡에서의 승리도 잠시, 조조의 야심이 드리운 그림자는 유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조조는 헌제를 꼭두각시 삼아 천하의 권력을 장악하려 했고, 유비는 그런 조조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 그는 관우와 장비 그리고 제갈량을 불러 모아 조조의 계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조승상은 헌제를 방패 삼아 천하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 할 것이요. 우리는 이대로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소. 유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제갈량은 부채를 가볍게 휘저으며 말했다. 폐하께서는 이미 조승상의 꼭두각시가 되셨습니다. 조승상은 폐하의 이름으로 조서를 내리고 천하의 제후들을 통제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승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장비가 답답한 듯 소리쳤다. 예측이고 대비고 당장 조조의 목을 베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우가 장비를 제지하며 침착하게 말했다. 아우, 조조의 세력은 막강하다.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우리는 좀 더 은밀하고 확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유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헌제의 최측근인 국구보관이 조심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다. 현덕공 폐하께서 현덕공을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보관의 말에 유비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헌제가 자신을 은밀히 찾는다는 것은 분명 조조에게 알려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임을 의미했다. 헌제의 밀칙, 그리고 피의 서약. 보관의 안내를 받아 궁궐 깊숙한 곳으로 들어간 유비는 헌제를 만났다. 헌제는 병색이 더욱 깊어진 얼굴로 유비를 맞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이 아련하게 빛나고 있었다. 현덕공 짐은 이제 더 이상 황제가 아니요. 조조는 짐을 꼭두각시로 삼아 천하를 유린하고 있어. 짐은 이대로 한나라의 종묘사직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소. 헌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황실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담겨 있었다. 헌제는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유비에게 건넸다. 이것은 짐이 피로 쓴 밀칙이요. 조조는 한나라의 역적이다. 현덕공은 이 밀칙을 가지고 조조를 토벌하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오. 유비는 떨리는 손으로 밀칙을 받아들었다. 밀칙 안에는 헌제의 피로 쓰인 글자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조조를 토벌하여 한나라를 구원하라는 간절한 명령이었다. 유비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헌제의 마지막 희망이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폐하신 유비, 폐하의 뜻을 받들어 기필코 조조를 토벌하고 한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이 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유비는 무릎을 꿇고 헌제에게 맹세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조조에 대한 분노와 한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뒤섞여 불타올랐다. 헌제는 유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현덕공짐은 현덕공만을 믿소. 부디 부디 이 한나라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 주시오. 유비는 밀칙을 품에 소중히 간직한 채 헌제와의 은밀한 만남을 마쳤다. 궁궐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유비의 결단과 동승의 합류. 숙소로 돌아온 유비는 관우, 장비, 제갈량을 다시 불러 모아 헌제의 밀칙을 보여주었다. 밀칙의 내용을 확인한 세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폐하께서 친히 피로 쓰신 밀칙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조조를 토벌하고 한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유비의 단호한 목소리에 관우와 장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갈량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이 밀칙은 조승상에게 알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조조를 토벌할 동지를 모아야 합니다. 허도 안 해도 조승상에게 반감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이번에는 헌제의 외척인 동승이 찾아왔다. 동승은 유비와 마찬가지로 헌제에게서 밀칙을 받은 자였다. 그는 헌제의 밀칙을 받은 동지들을 모아 조조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 현덕공 폐하의 뜻을 받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승은 유비에게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유비는 동승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비장함을 읽었다. 유비는 자신이 받은 밀칙을 동승에게 보여주었고, 동승 역시 자신이 받은 밀칙을 유비에게 보여주었다. 두 개의 밀칙은 같은 내용, 같은 피로 쓰여 있었다. 폐하께서 동승공에게도 밀칙을 내리셨군요. 실로 한나라의 운명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깊으십니다. 유비의 말에 동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폐하의 간절한 뜻을 받들어 조조 역적을 처단하고 황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현덕공께서도 같은 뜻을 품고 계신다니 이제 우리는 함께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동승은 조조 암살 계획에 참여할 동지들을 유비에게 소개했다. 태위 마등, 좌장군 감령, 그리고 어의 길평 등 조조에게 원한을 품고 있거나 한나라의 충신인 자들이었다. 이들은 모두 조조의 횡포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헌제의 밀칙을 받아 조조 토벌에 나설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유비는 동승과 함께 조조 암살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다. 하지만 유비는 제갈량과 상의하여 성급한 암살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조를 견제하고 천하의 다른 제후들과 연합하여 조조를 토벌할 대의명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위장된 평화와 숨겨진 칼날. 유비는 동승과 함께 조조 토벌 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조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조의 저택에서 열리는 연회에도 참석했고 조조와 함께 바둑을 두거나 학문을 논하는 등 평화로운 일상을 가장했다. 조조는 유비의 이러한 태도에 안심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유비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현덕공은 역시 영웅이요. 이 난세에 현덕공과 같은 인물이 있어 참으로 다행이요. 조조는 유비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유비는 그 칭찬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시험을 느끼고 있었다.
헌재의 밀칙을 품에 안은 유비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조조를 속이는 연기를 계속해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한나라의 재건이라는 대의명분과 조조의 감시를 피해야 하는 위태로운 현실이 공존하고 있었다. 한편 조조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갔다.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하나둘씩 숙청했고, 허도는 조조의 그림자 아래 더욱 깊이 잠겨들었다. 유비는 겉으로는 조조에게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조조를 향한 복수의 칼날이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동승과 함께 조조를 토벌할 동지들을 규합하며 유비는 은밀하게 그들의 역량을 키워나갔다. 밀칙의 존재는 오직 소수의 동지들만이 알고 있는 극비 사항이었다. 이들은 조조의 눈을 피해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거사이를 기다렸다. 허도의 평화는 위장된 것이었고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과연 유비는 조조의 감시망을 뚫고 헌재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피로 쓴 밀칙과 피의 서약으로 맺어진 그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연재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